자꾸 이 메리트 있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더 이득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메리트 있는 게 없던데요, 저는? 아니 메리트 있는 게 없던데요, 저는? 해서 좋은 것도 없으면은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진 않아. 근데 지금 집이 다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소장님. 아, 돈은 다른 걸로 벌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은요, 소장님,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미혼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좀 이 젊은 세대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네, 저랑 또 하셔야죠. 제가 또 그래야 젊은 세대 대변인이니까. MZ의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페널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일례를 들자면은 그 요즘 뭐 정책자금 대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소득 요건이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1인이었을 때와 결혼했을 때 그 소득 요건의 기준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당도 합산이 되잖아요. 요즘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 4천, 5천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결혼했을 때 이 저금리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소장님? 네, 저는 충분히. 그리고 저는 이제 명의. 네. 네, 이게 또 많이 작용할 것 같다. 그거 문제는 제가 또 경험자잖아요. 제가 진짜 결혼을 제가 할 때 집을 이제 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자. 그때 부동산 광풍이던 시절에. 그래서 그때 혼인신고를 저는 그때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왜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소장님 아시지만은 취득세가 2주택이 돼버리면 8%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이 있던 참이었으니까 그때 주변에서 다 자문을 해보니까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랬더니 너가 한 채 사고 너 남편이 한 채 사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쳐서 그게 좋은 거지 이미 합친 상태로 2주택을 살려면 취득세를 너무 많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울면서 아니 보통 혼인신고 하러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지금 기뻐해야지. 우리가 부부 이제 인생을 새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알리고 결혼식 해가지고 혼인신고 딱 하고 그쵸? 정식 부부가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울며 겨자며 웃기로 혼인신고 하러 가야 되네. 진짜 짜증나네. 정말 이러면서 갔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이거를 알고서도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각각 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받고 그렇죠. 취득세도 각각 1%씩 내고 이게 되니까 합치면 이제 나중에 그 일정 기간 안에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게 특히 이제 얼마 상승장을 거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내가 봐도 혼인신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혼인을 하고 나서 가구가 합쳐지면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라고 하니까 최대한 혼인신고를 안 하면은 오랜 시간 내가 이 주택을 이 거주 요건도 채울 수 있고 보유 요건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저는 그런 부부도 봤어요. 어떤 부부요? 각각 실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각각 따로 살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각각 따로 살아. 여기 일단 살아야 되니까. 결혼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이쪽 가서 자고 이쪽 가서 와서 자고.
괜찮은데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별의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금은 당연히 누구나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남편이 집을 사요.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면은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내죠. 아내 될 분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전세로 들어와요. 그럼 같이 살긴 사는 건데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인가 보다. 그리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참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사실 혼인신고 안 한들 뭐 큰 네. 상관이 있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 혼인신고를 안 하면 네. 너무 갈라서기가 쉬워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오, 어떻게 주변 사례를 좀 봤을 때. 주변에서 네. 싸움이 있잖아요. 네.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뭔가 갈등이 있으면 댓글에 그냥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갈라서 그냥 헤어져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애 없을 때 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인가?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이 갈등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들은 좁혀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그래요. 있는데 이게 이제 혼인신고라든지 우리 옛날 방식의 그 어른들을 보면 사실 이제 누군가 한 사람 참고 참고 산다. 네, 참거나 아니면 이제 맞춰주려고 네. 노력하고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그냥 헤어져 하고 갈라서기만 하면 네.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면 갈라서기에서는 이혼이라는 네. 과정을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 예를 들어서 집 정책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집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더라. 그러니까 집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든 제도들이 네. 결혼 과정을 험난하게 더 만들고 애를 못 낳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더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찹찹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부가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뭔가 좀 더 결속력이 생기고 어쨌든 법적으로 너네는 부부야라고 땅땅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는 또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혼인신고를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그게 또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시장이나 뭐 이런 정책자금 대출에서 이런 것도 조금 효과를 보려다가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부동산이 과열된 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에서는 20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채만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두 네. 채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 한 채씩 더 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금 일시적으로 늘었단 얘기죠. 네. 지금 그게 당사자들은 좋을 수 있어요. 올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 이 다음이 인구 이제 뒤를 받쳐줄 사람들의 인구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행태로 하더라도 네. 받쳐주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벌 때는 좋은데 나중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둘 다 하나 있을 때 하나만 하락해서 손해인데 네. 둘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조급함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급함에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버린다는 게 저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이 뭔가 메리트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꾸 이 메리트 있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파해법, 네. 다른 더 이득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메리트 있는 게 없던데요, 저는? 이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메리트 있는 게 없던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 됐을 때 좋은 점을 만들어주면 네. 그러면 부부가 다 되고 나서 또 다른 거를 또 파해법을 찾아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혜택을 그러니까 자꾸 제도를 지금 네.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든 것도 없애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지면 혜택이 생기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 거는 놔둔 채 또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던 제도는 없애기가 어려워요. 지금 있는 이런 안 좋은 제도들은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뭔가 당사자들이 반발하죠.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어떤 건 없애고 어떤 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있던 제도는 이 사람한테 나름대로 혜택이자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재산권 침해나 이 사람의 헌법적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안 한다. 나는 합칠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제도가 없으면 더 안 하려고. 어차피 해봐야 좋을 것도 없는데 해서 좋은 것도 없으면은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예.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집만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사람들은 지금 집만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대한 혜택들이 이렇게 없고 일반화되면 네. 다른 걸 보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우리가 집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집이 다가 되는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집이 반이잖아요. 지금 집이 다인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집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걸 보지 못하게 집이 모든 거를 우선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도로 뭔가를 보완하라는 얘기는 자꾸 집만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뭔가 제도로 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생기니까 이 집이 내가 집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만 바라보고 우리가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집이잖아요. 집. 그렇죠. 대출 문제, 뭐 그죠. 취득세.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집으로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없어지면 오히려 혼인신고를 더 잘하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둘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소장님. 돈은 다른 걸로 벌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집만 바라보는 집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 정권 이제 들어서면서 그 소득 요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폭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제가 네. 정확한 지금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당시 이 2030들의 반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제는 소득을 합쳐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네? 네, 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좋은 제도가 주는 정말 고심해서 내놓은 좋은 제도들이 미치는 영향은 또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집에 진심인 사람들한테 네. 집에 더 진심이게 만들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집에 진심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집에 진심이게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투기 시장화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정부가 계속 제도로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네. 집에 미쳐가고 있으면 이 세대들이 40, 50 세대가 네. 되면 얼마나 미친 행태들이 나올 네. 것인가. 지금 아까 오면서 본 그 기사를 보니까 안 그래도 5년 만에 그 2030 영끌족이 가장 많이 다른 연령대를 다 제치고 1등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계속 꾸준히 2030들의 그 영끌 비중이 늘면서 이제는 이제 정말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손으로 거듭난 거죠, 2030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변화를 소장님도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상승을 생각을 하는 거긴 하죠. 여기서 하락이 되면 음, 가장 피해를 입는 게 2030이 돼요. 음. 완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나이가 좀 든 세대보다 2030은 실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고 어떻게 2030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젊음이 있고 어떻게 2030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잃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절 얼마나 위험하냐면 네. 실패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하는 말인데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존재 있나요? 그 실패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도의 실패여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실패가 되면 네.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예. 그럴 수 있는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출 너무 자꾸 네. 저기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네, 이제 네. 댓글에 네.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아이, 뭐. 달릴 거예요. 감사하죠. 뭐 이미 욕 먹고 있는데 뭐. 자, 그러면은 우리 소사님이 마지막으로 어쨌든 네. 이렇게 위장 미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따끔하게 할 수 없는 게 또 부드럽게. 2030 세대들이 네. 이렇게 행동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사회 현상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네. 하락이라는 게 아예 없구나. 아, 전제. 네, 없어요. 네. 근데 필연적으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정말 무리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락을 맞으면서 네. 힘들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저는 이제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게 눈앞에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 한 4, 5년 후에 이 2030 세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측면에서 정말 좀 걱정이 돼요. 그거를 정부가 또 어느 정도 제도로서 네.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정말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2030 젊은 세대들이 하락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위장 미혼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실태를 시작으로 또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역시 사연의 저희 얘기로 흐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